지금까지 이제 80만 명 정도 구독을 하고 있는 뉴스를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이메일이고요. 진짜 그런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바뀐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게 느껴져요. 왜냐면 컨텐츠도 저자분들이 쓰시니까 직장 또는 일에 대한 가치관이 반영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근데 선호되는 컨텐츠들과 비선호되는 컨텐츠 같은 걸 보면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분을 또 모시고 인사이트를 나누는 형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익숙하실 만한 컨텐츠 플랫폼인데요. 퍼블리를 운영하고 계신 김소연 대표님을 모시고 직장인들이 생각해 볼 만한 또 얻으면 좋을 만한 여러 인사이트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퍼블리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뉴닉의 김소연 대표이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처음에 만나자마자 네.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게 직장인의 생활이 없이 바로 창업을 하셨다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런 선택을 좀 하셨나요? 그러게요. 제가 창업을 안 하고 취직도 해보고 퇴사도 해보고 하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대학생 때 바로 창업을 했던 케이스예요. 요즘 친구들도 많이 하는 고민일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도대체 나한테 맞는 직업이 뭘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다가 취업 고민을 좀 미뤘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쯤 3, 4학년 때쯤에 대외 활동들을 이것저것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발견한 창업 아이템을 갖고 바로 한국에 와서 창업을 하게 됐죠. 그게 뉴닉이라는 네, 맞습니다. 콘텐츠고 거기에 이어서 퍼블리라는 서비스를 인수를 하신 거라고 맞아요. 네, 들었는데 정확히는 7년 전에 제가 뉴닉이라고 하는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를 먼저 네. 창업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80만 명 정도 구독을 하고 있는 뉴스를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이메일이고요. 그 뉴스레터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몸집이 조금씩 커지면서 저희가 너무 존경하던 커리어 멤버십 퍼블리 서비스를 작년에 인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뭐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뭐 제일 잘 아시겠지만 커리어라는 그 관심사의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뉴스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뉴스 안에 카테고리는 문화도 있고 정치도 있고 사회도 있고 구인구직도 있거든요. 네. 네, 이 커리어 분야 또 일과 삶에 대해서 너무 큰 관심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제일 큰 고민이 뭔가요에 대한 질문에 1위가 커리어였고 심지어 2위가 커리어에서 파생되는 이직, 취업 이런 것들이 계속 뒤를 따르는 걸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퍼블리를 인수하시고 나서 지금 1년 넘게 쭉 오신 건데 개인적으로 가장 도전적이었다거나 배우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변화무쌍한 AI 시대가 음. 저한테는 가장 큰 도전인 것 같아요. 요즘 좋은 콘텐츠들이 무료로도 너무 많아요. 사실 프리미엄 멤버십을 하고 있는 퍼블리한테는 그것도 되게 힘든 상황인데 AI의 등장, 챗GPT라는 이 좋은 도구가 등장하고서 저희 서비스나 콘텐츠가 대체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사실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들, 우리의 오리지널리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퍼블리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면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저자들과 협업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요. 직무 역량에 대한 컨텐츠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얘기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저희는 현직자들이 진짜 내가 굴러보니 이렇더라 라는 얘기를 생생하게 담은 컨텐츠들이 되게 많습니다. 무료 컨텐츠, 흔하게 누구나 쓸 수 있는 컨텐츠는 그 깊이에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해주시는 얘기에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듯이 퍼블리도 그런 현직자들, 진짜 해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인사이트나 해석 같은 것들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좀 차별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 또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이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고 배울 데가 없는 게 되게 고민이 많으신데 너무 아마 공감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크로스로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직자나 저자를 선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는 저자를 먼저 찾는다기보다 섭외 순서는 이제 콘텐츠의 기획부터 들어가긴 합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 보면 직무적인 고민에 대해서 직접 듣게 되는 기회들이 좀 있어요. 뉴스레터의 답장으로 오늘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 또 사연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 우리 사회초년생 구독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이거구나 싶으면 저희 컨텐츠 이제 기획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장 잘 풀어주실 수 있는 현직에 계시는 저자분들을 섭외하려고 막 리서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획안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좋은 컨텐츠가 나올 것 같다 하면 섭외를 드리죠. 제일 좀 이거는 꼭
보세요라는 컨텐츠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에서 그 AI 시대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하는 컨텐츠들은 많은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업무에 활용해? 같은 건 와닿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걸 정말 하나하나 A to Z 너무 쉽게 설명해주는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읽었던 컨텐츠는 이 GPT를 그냥 하나만 갖고 쓰는 게 아니라 GPT를 아이데이션 해주는 GPT, 편집해주는 GPT, 피드백해주는 GPT, 올려주는 GPT까지를 GPT 팀으로 만들어서 나만의 AI 어벤져스를 만들어라 라는 아티클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퍼블리에만 있는 유니크한 이야기들, 그치만 내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전략들, 그런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개를 좌 GPT, 우클로드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요. 네, 두 개를 계속 상호 검증시키고 막 이러면서 리서치도 똑같이 시키고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 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퍼블리에 보면 템플릿이나 보고서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따라할 만한 모델이 없거나 이럴 때 참고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구독자분들이 유독 여기에서 이걸 검색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시장 보고 같은 거 해오라고 회사에서 미션이 떨어지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복잡하고 굵직한 과제들? 그런 거 실제로 하실 수 있는 팁 같은 거에 되게 반응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조사 템플릿이나 뭐 트렌드 조사, 조금 이니셔티브 단위의 과제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부터 접근해야 되지? 그런 것들 퍼블리에서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뭐 커리어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전에는 이제 평생 직장을 쭉 얘기를 하고 회사도 신입을 뽑아서 임원까지 이게 뭐 한국 문화, 뭐 일본 문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오던 게 이제 와장창 무너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개인도 평생 직장이 없다. 회사도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직원들도 어차피 퇴사한다.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그걸 염두에 둔 인사제도를 막 만들고 있는데 퍼블리가 아무래도 다양하게 이런 콘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일종의 트렌드 같은 거 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미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진짜 그런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업의 대표로서 저도 이걸 되게 많이 느끼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이직을 하더라도 이번 프로젝트는 포트폴리오에 너무 좋지 않을까요? 같은 말씀도 그냥 드려요. 어떤 구성원들은 막 섭섭해도 하시거든요. 아니 저를 평생 다니라고 하셔야지 뭐 절실하지 않으신가요? 이러지만 그게 바뀐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게 느껴져요. 왜냐면 컨텐츠도 저자분들이 쓰시니까 직장 또는 일에 대한 가치관이 반영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근데 선호되는 컨텐츠들과 비선호되는 컨텐츠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바뀌는 생각들에 대해서 반영이 잘 된 컨텐츠들이 좀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다. 팀장이라고 해서 그냥 팀원들을 붙잡아두는 그런 컨텐츠보다는 이해하고 오히려 그들의 고민을 어떻게 같이 풀어줄 것인지를 대화하는 컨텐츠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소구된다든지 뭐 당연히 이직이나 퇴사에 대한 얘기들은 너무 잘 팔리는 컨텐츠고요. 내가 이 회사에서 느끼는 어떤 현타의 모먼트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 되게 많이 호응이 오셔가지고 이게 새로운 트렌드인가 보다. 근데 이 위에서도 저는 절대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이 사람들이 일하기 싫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가벼이 여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좀 바뀐 환경에서 일에 대해서 새롭게 어떤 무게중심 같은 걸 잡아가시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전 대표라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적일만보죠, 뭐 적일만보.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그러니까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몰입도 해야 되고 또 책임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가끔가다 이제 그게 레벨이 너무 다른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퍼블리도 이제 저는 결이 같다고 보는데 이제 쉽게 돈 버는 방법보다는 이제 실력을 키우면 이제 기본적으로 따라온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아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AI 시대에 직장인들이 꼭 갖춰야 될 역량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도 이제 대표님처럼 좌 GPT, 우클로드를 쓰면서 내가 점점 어떤 업무를 이제 안 하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개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느껴지는데 기업 차원으로도 금방 퍼지겠죠? 결국은 규격화라는 여부가 대체 가능성을 너무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화가 되지 않는 일 또는 규격화가 되기 이전의 일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 인재로서 잘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또는 이 규격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메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역량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까 말했던 메타인지 또는 그것들을 잘 말로 풀어낼 수 있는 언어력과 또 창의력, 사고력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걸 키워야 되는데 GPT가 너무 쉬우니까 자꾸 손이 가면
그 근육들이 점점 이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되게 경각심을 좀 요즘 느끼는 시기여가지고 네. 바로 GPT 찾아갔다가 아니야 잠깐 종이에 쓰고 갈까? 이런 좀 시기를 과도기를 겪고 있어요. 대표님 어떠세요? AI라는 도구잖아요. 네. 도구의 목적은 결국 시간을 줄여주고 예전에 오래 걸릴 거를 AI 에이전트를 여러 개 써서 예를 들면 5명이 하던 편집을 에이전트 하나가 다 한다든지 그러니까 생산성의 증가는 확실히 맞는 것 같고 제가 대체되지 않는 사람들은 책을 최근에 발간을 했는데 이따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내용이 기획력이에요. 아, 그래서 네. 기획자가 리더가 되고 리더가 경영자가 되고 경영자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고 과정에서의 모든 분석과 수집과 리서치는 사실 AI가 잘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영역이잖아요. 데이터의 흐름을 보는 게 AI가 제일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관점과 어떤 패러다임을 심어줄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좀 여러 형태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공감합니다. 대표님이 쓰시는 GPT나 뭐 클로드나 그런 AI를 쓰는 노하우 같은 팁 있으면 한두 가지만 얘기 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거 많이 써요. 막 한참 대화하다. 근데 내가 있잖아. 방금 너한테 이런 업무를 시켰는데 사실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건데 프롬프트 어떻게 썼어야지 돼? 피드백을 요구하고 피드백을 주고. 그러다 보면 나를 잘 쓰는 법을 이게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그 활용력, 리터러시가 높아지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규칙을 정하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롬프트 봤어요. 무적 프롬프트 같은 거라면서 프롬프트를 쓰시고요. 그 뒤에 이 프롬프트를 고치는 프롬프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GPT가 몇 단계를 거쳐서 모자란 프롬프트를 넣었지만 최상의 프롬프트로 스스로 바꿔서 나은 결과물을 주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틀을 깨는 사고 같은 거 많이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되게 컨텐츠 플랫폼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뉴스레터 형태로 다양한 컨텐츠를 발송도 하시고 스타트업 운영하는 대표님이신데 AI 시대에 이런 거 좀 도전해보면 좋겠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업무 속성이라든지 역할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옛날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AI나 책이 알려준 걸 그대로 답습한다고 해서 그게 내 거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결국은 내 손으로 한번 해봐야 그 일이 어떤 순서로 굴러가고 그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고 나는 어떤 걸 살리고 싶고 같은 걸 어쨌든 내 문법으로 내 스타일로 한 번은 찾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야 요즘 소위 말하는 프롬프트를 본인이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퍼블릭 컨텐츠들을 어떻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해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걸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무작정 따라하면 뭐 무조건 일을 잘하게 되고 빨리 퇴근합니다라는 거는 약간은 뭐 과장인 것 같고 실무 중심의 서포트를 저희 서비스가 해드리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이시고 흡수하시고 그냥 진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의 대표님을 만드는데 네. 가장 영향을 준 사람하고 책 한 권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유니클로란 책이에요. 네. 최근에 읽은 책이긴 한데 그래서 막 저의 근간을 닦았다까지는 아닌데 너무 재밌게 읽었고 너무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어떤 성공적인 브랜드들의 사례를 읽을 때 그걸 진짜 아름다운 성공 사례, 미화된 무엇으로 소비할 때가 많잖아요. 유니클로 책 읽어보면 아 뭐야 되게 일하기 싫었던 새님 도련님이었잖아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본인의 컴플렉스나 상황 같은 걸 극복해 나가면서 일하는 개인으로서도 성장을 해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교류가 필요했고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를 쭉 따라갈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이 정도면은 좀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용기가 좀 많이 생겨서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유니클로. 근데 이 유니클로의 창업자인 야나에 다다시 그분이 너무 사랑했던 책이 그 책 안에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헤럴드 제닌의 매니징이란 책인데요. 그 책에는 경영의 본질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 대표들만 하는 경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콘텐츠 매니저 뭐 아니면 이제 마케팅 매니저 할 때 모든 매니저들 사실은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이상 직급이 좀만 올라가면 다 매니저 달잖아요.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경영에 대한 기본을 좀 알려주는 책인데 되게 많이 교과서처럼 보고 있는 책입니다. 또 영향을 좀 받으신 인물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으세요? 조금 유치하지만 그래도 저는 가수 보아 씨를 정말요? 어려서부터 저도 정말 좋아했는데. 진짜요? 그럼요. 점핑 보아세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니 제가 되게 웃기지만 저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제가 서울대 들어갔거든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가 아니 보아 언니도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오리콘 차트 1등 했는데 나도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지 하고 동기부여를 엄청 줬어요. 사실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저렇게 춤 연습을 8시간 해? 나도 그럼 공부 참고 8시간 해볼까? 같은 그 이상한 동기부여.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랄까 열심히 할 맛을 주는 것 같아요. 조금 제 공감은 안 되는 게 보아 언니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보아는 되게 애기인 거예요. 애기. 저는 데뷔를 했단 말이야? 그게 충격적이었던. 우와. 아이 그만 얘기. 그래도 구독자분들은 저랑 더 공감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괜히 얘기했는데. 네, 오늘 하여튼간 그 되게 직장인분들이 포블리를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시고 또 컨텐츠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관점도 제시해 주셔서 결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저희랑 같이 이렇게 좀 여러 형태로 콜라보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표님 컨텐츠를 보다 보면 직장인의 생애 주기에서 마주치는 큼직한 고민들 되게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조금 더 주민을 해서 내가 진짜 오늘 첫 원온원 미팅을 한다. 내가 첫 보고서를 쓴다 할 때 퍼블릭 컨텐츠도 같이 보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 컨텐츠들 많이 있으니까 세트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대표님 컨텐츠로부터 채널로부터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